조금은 했는데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어디까지 하자 그랬지? 저희 B 살짝 했어요. 저기 이게 예외. 여기서부터 그래서 다시 한번 가자 그랬잖아. 시작은. 자, 별의 탄생 조건. 요 문장이 모의고사나 내신에 되게 자주 나온다 그랬지? 별이 어디서 만들어진다? 우주. 그렇죠. 우주는 우주인데 보통 밀도가 높아야 돼요. 어디라고? 밀도. 온도는? 맞아요. 온도는 낮고 밀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지 지난 시간에? 저온 고밀도 지역 이렇게 얘기했지? 이런 지역이 대부분 어느 지역이다? 암흑성 지역이다. 암흑성은 일반적으로 밀도가 높은 지역이니까 여기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걸 뭐라고 받고? 고온 고밀도로 살짝 바꿔서 낸다고. 그러면 빨리 읽으면 못 찾으니까. 조심해서 꼼꼼히 체크해서 읽으세요. 알겠습니까? 네. 여기서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으냐? 요거를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이때 별이 수축을 시작합니다. 어떤 충격이나 보통 우리 태양계 같은 경우는 아마 초신성 폭발의 충격 때문에 뭉치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태양계가 형성될 때는 적어도 2번의 초신성 폭발을 예상을 합니다. 초신성 폭발 때 만들어진 원소 있는 거 1학년 때 배우셨죠? 철보다 무거운 원소 금, 은, 우라늄, 구리 이런 것들은 초신성 폭발 때 만들어진다. 지구에 우리 태양계에 금, 은, 구리, 우라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얘기는 우리 태양계는 초신성의 잔해가 뭉쳐서 만들어졌다는 뜻이 됩니다. 그치? 그럼 우리 태양 적어도 1세대 항성이지는 않다. 오케이? 뭔가 터진 잔해가 다시 뭉친 거지. 이 먼지가 돼 있던 우리 태양계를 다시 뭉치게 만들어줄 그 중력의 시작을 이렇게 딱 뭉치게 만들어준 충격이 또 다른 초신성의 폭발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가보지 않으니까 정확할지는 몰라도 그래서 우리 태양계는 적어도 초신성 몇 번의 폭발이 있었다? 2번 정도의 폭발은 있었다. 그런 충격에 의해서 이런 고온 저밀도 지역에 있던 애들이 뭉치기 시작한다. 중력 때문에 뭉치는 그 힘을 우리는 무슨 에너지라 그랬어? 중력 수축 에너지. 그러면 정확하게 중력 에너지니까 가운데로 뭉치면 위치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뭘로 변해? 열 에너지로 변합니다. 그래서 중력 수축하면 중심부 온도는 점점 전체 크기는 줄어들면서 중심부는 점점 온도가 그러다가 온도가 높아지면 점점점 에너지 파장이 짧아지면서 그러다 가시광선 영역의 빛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원시별 이렇게 말합니다. 원시별은 아직 뭐를 안 한다 그랬지? 핵융합은 아직 안 한다. 근데 그냥 중력 수축 에너지 때문에. 그러면 요 단계에서 에너지원은 뭐다? 중력 수축 에너지밖에 없는 거야. 원시별에서 에너지원은 뭐밖에 없다? 중력 수축.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전 주기율성 단계라고 보면 되겠죠? 아직 주기율성까지는 못 갔어. 근데 빛은 나. 요거를 원시별이라고 했어. 근데 이래도 주변에 거 계속 모으고 있죠? 그러면서 중심부 온도는 점점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 중심부의 온도가 약 1000만 켈빈쯤 되면 드디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됩니다. 오케이? 그럼 그때부터 우린 뭐라 그래? 주계열성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별이 2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때는 주계열성이 되면서 이때부터는 에너지원이 2가지로 구분이 되죠. 하나는 중력수축 에너지 그대로 있고 또 하나는 핵융합 에너지. 주계열성은 2가지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죠. 첫째, 수소 핵융합 반응만 해야 된다. 둘째, 전체적인 크기가 유지돼야 된다. 그래서 핵융합에 의한 팽창 압력과 중력에 의한 수축 힘이 균형을 이룬다. 그걸 지난 시간에 조금 유식하게 뭐라 그런다 그랬어? 정역합평평.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단어는 몰라도 개념은 알면 된다 그랬어. 응? 정력각 평형 상태에 있으면 우리 그거를 주계열성 이렇게 본다 그랬어요. 주계열성은 전체 별의 수명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보는 별의 90%는 주계열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심별이 주계열성으로 진화할 때 질량에 따라 그 진화하는 양상이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기 땡땡이 표시되어 있는 거 있지 요거 태양 표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1m 땡땡이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놈을 뜻해. 100m이면 태양보다 질량이 약 100배입니다. 그런데 질량이 작은 놈들은 이 HR도에서 R을 꼬아 박아요. 진화되는 과정이. 그런데 이게 뭐지? 광도죠. 온도죠. R을 꼬아 박아. 그게 살짝 왼쪽으로 갑니다. 그럼 온도는 조금 올라가는 거야. 근데 크게 온도는 변이 안 돼. 그 대신 광도가 확 줄어들죠. 광도 즉 쪼그라드니까 잘 밝기가 해가지고. 그려지지 쪼그라들면. 야 다시 한번 나쁜 친구 광도 공식 뭐야? 같이 이 온도는 거의 변함이 없는 거야. 수치가 내려가니까 좌우를 안 변하니까. 그러면 요소 뭐 하나 남았어? 반지름 하나 남았지. 그런데 광도가 줄어? 그럼 반지름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난 시간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까먹었어. 요거에서는 요소가 두 가지뿐이다. 뭐와 뭐? 크기와 온도밖에 없다.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아주 큰 새끼들은 광도의 변화는 별로 없는데 온도는 많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쭈그러드는 것만큼 어떻게 온도가 충분하게 올라갔다. 오케이? 네. 이게 질량에 따라서 좀 달라지더라. 우리 태양은 꼬라박다 옆으로 살짝. 오케이?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얘랑 옆으로 그 위주로 갔느냐, 즉 온도가 많이 변했느냐, 크기의 비율이 더 변했느냐. 그걸 가지고 내신 문제, 자료 해석 문제는 나온다고. 자료 해석을 어떻게 하냐. 오케이? 네. 그런데 질량이 태양보다 약 10% 미만 것 중에 0.08배 정도 되는 거 있지? 이게 별이 될 수 있는 마지막 질량이야. 별이 될 수 있는 마지막 질량. 목성도 조금만 질량이 더 갔으면 이걸로 갈 수 있었는데 조금 부족해. 태양의 8% 정도. 몇 퍼센트 정도? 그 정도면 행님학을 못해요. 뭐가 되잖아? 그러면 행님학은 간신히 할 수 있습니다. 간신히 할 수 있어요. 이러면 수명이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내려오거든. 그러면 전체 수명이 뭐 수천 억 년이 나와. 수명이. 얘네들은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짧아. 진화 속도도 빠르고. 근데 질량이 작을수록 진화 속도도 느리고 주기율성 당해. 물론 흐리지만 빛이 강하지 않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흐리만 바뀌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도 가볍다. 그러면 중력 수출 에너지가 충분하지 못해. 그 얘기는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갈색 외성이다. 갈색 외성은 그러니까 원시 별 중에 제일 뜨거운 겁니다. 원시 별이 빛은 나. 근데 행진하면 못해. 그걸 갈색 외성이라고 해요. 저거보다 조금 위가 적색 외성이가 아마 그럴 거야. 몰라도 돼. 수치만 기억하세요. 요거보다는 무거워야 별이 될 수 있다. 주기열성 두 가지 특징. 첫째, 뭐만 한다?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한다. 이게 주요 에너지원이 되는 거야. 주요 에너지가 수소, 핵, 융합 반응하고 크기가 일정하다. 정력한 평행상 핵이 있다. 오케이? 90% 정도가 이답니다. 에너지원 두 가지 얘기했죠. 주로 수소, 핵, 융합.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있다?
중력 수축 에너지도 있는 거야. 크기는 전체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질량이 클수록 별의 수명은 짧아진다. 질량이 크면 내부 온도와 압력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순간 소모하는 에너지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별의 수명이 줄어든다. 요런 정도는 질량이 클수록 일순간 소모하는 에너지량이 많아서 연료가 빨리 소모돼서 수명이 짧다. 대충 태양보다 질량이 3배면 5억 년도 못 살아요. 태양은 질량 한 120억 년쯤 수명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질량이 태양보다 3배 정도 되면 5억 년도 못 살아요. 질량의 3승분의 1, 이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대충.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태양 정도는 이런 식의 진화를 겪게 됩니다. 원시별에서 주기율성이 됐죠? 주기율성이 돼서 쭉 가다가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이 끝나면 적색 거성 단계, 헬륨 핵융합하는 적색 거성 단계로 넘어갑니다. 우리 태양은 지금 지름이 약 130만 킬로미터 이 정도 되지만 적색 거성이 되면 지름이 한 3억 킬로미터 이렇게 한 300배 가까이 부풀어 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도 꿀꺽 잡아먹겠죠? 그런데 우리 태양의 질량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탄소를 핵융합하지는 못해요. 탄소를 핵융합하려면 온도가 아주 많이 높아야 되는데 탄소를 만들고 거기서 추가로 핵융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외곽층이 우주로 날아가면서 행성상성운이 돼요. 조만간 이거 이름 바뀔지도 몰라. 행성상성운으로 바뀌고 가운데 창백한 별 하나 보이죠? 그게 핵 부분이에요. 태양의 핵 부분. 백색 외성입니다. 거의 탄소하고 극도량의 산소 이런 거 나와서 핵융합하는 거는 아닌데 압력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중력 수축 압력 때문에. 그래서 평균 온도가 10,000켈빈 정도 되거든요. 핵융합은 안 하지만 그래서 백색으로 보이는 작은 별. 백색 외성. 밀도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블랙홀과 중성자별을 빼면 엄청 높은 쪽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저 백색 외성은 수백억 년간을 창백하게 빛나다가 결국은 빛이 꺼져. 그래서 흑색 외성, 지구 사이즈 정도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나중에 저 백색 외성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중에 빅뱅 이론 들어가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주기율성 중심부에 여기서부터 한번 보자. 주기율성에서 적색 거성으로 가는 단계야. 일단 주기율성 중심부에 핵융합할 수 있는 건 전체 질량의 10%밖에 안 돼요. 몇 %밖에 안 된다? 10%도 안 돼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핵 부분에서도 중심이야. 주기율성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소수처리된다. 이건 정확하게 핵 안에서도 중심부를 얘기하는 거야. 거기서 모두 그러면 이 전체가 이 노랗게 보이는 거 있죠? 이 전체가 핵이라고 보면 돼. 여기서 보면은 사실 이 바깥에까지 핵이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핵 부분에서 자꾸 무거운 원도가 생기니까 중심의 중력은 점점 강해집니다. 수소보다 헬륨이 무겁고 헬륨보다 산소가 무거우니까 헬륨만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사실 뭐 섞여 있었다가 헬륨이 가운데로 결국은 가라앉겠죠. 그럼 가운데 뭐가? 수소가 없죠. 헬륨만 맞겠지. 그러면 가운데는 점점 수축하게 돼요. 중력이 커지니까. 그러면서 수소는 살짝 밖으로 밀려나겠지? 근데 문제는 수축하는 온도는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가운데 헬륨이 있고 그 테두리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헬륨이 가운데 있고 그 주변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요. 이러면 바깥쪽으로 전달되는 에너지 값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외부가 팽창을 하게 돼요. 즉, 중심은 수축하고 외부는 팽창해. 이러면 이제 결이 점점 사실 이 뭔가 지금 태양에서도 느리지만 일어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요 좀 빨리 커지겠죠. 그래서 내부 중심핵은 수축이 일어나. 중심핵에서 수축이 일어나니까 중심부 온도 더 올라가죠? 그래서 껍데기 부분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 그러니까 외곽이 팽창.
온도 때문에. 근데 방출되는 에너지 증가량보다 표면적 비율이 더 빨리 터져. 그러니까 붉은색이 돼. 온도가 떨어지죠. 그러면 그 애가 뭐가 돼? 적색 거성 단계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가운데서 헬륨 핵융합을 시작했다라는 얘기는 이미 적색 거성이 되는 거야. 헬륨 핵융합을 시작했다 그러면 무슨 뜻이다? 적색 거성. 여기는 어떻게 보면 살짝 중간 과정쯤을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즉 주기율성에서 적색 거성이 될 때는 핵은 수축, 외곽은 팽창 이렇게 외웁시다. 뭐라고? 핵, 수축, 외곽, 팽창, 가운데서 헬륨 핵융합, 그 껍데기에서 수소 핵융합. 요 과정에서 살짝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과정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이제 변광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람 맥 박치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맥동병광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잘 몰라도 되고 적색 거성에서 행성상성을 되는 과정은 아까도 얘기했죠. 이제 중심부에서 더 이상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아요. 핵융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면 헬륨 다 썼어. 그래서 탄소가 핵이 만들어졌죠. 탄소 핵이 만들어지고 중력은 계속해서 더 찌그러들어. 그런데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지 못해요. 오케이?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 탄소 핵 바깥쪽에 헬륨과 수소층이 가열이 되는데 이러다 보면 이제 쿵짝 크기가 변하는 거예요. 별은 주기적으로 팽창과 수축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다 날아가요. 그게 충분히 수축됐으면 탄소 핵융합이 됐을 텐데 그만큼의 온도까지는 질량은 없으니까 온도가 못 올라가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맥동 병광성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 날아갔으니까 뭐만 남았어? 탄소 핵만 남았지. 그게 백색 외성. 지난 시간에 그랬지? 저 백색 외성에 가면 뭐를 얻을 수 있다고? 다이아몬드. 근데 온도가 만도라고. 착륙하면 어떻게 될 거야? 거기다 중력은 지구의 수천 배, 수만 배가 될 거라고. 착륙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키는 마이크로미터 단위가 되고, 그런데 온도는 만도야. 잘 있겠다. 얇은데 온도 높아. 금방 있겠지? 그러니까 백색외선 가면 안 돼요. 흑색외선 가서 다이아몬드를 주워와야지. 네. 흑색외선은 아직 발견된 예가 없어서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화를 겪게 됩니다. 별의 진화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 질량에 따라 달라진다. 별의 진화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질량. 그래서 별에서 제일 중요한 물리량 하나만 골라라? 질량이야. 질량. 오케이? 태양보다 질량이 큰 거, 적어도 3배 이상 큰 거. 그러면 얘는 중심에서 계속해서 양파 껍질처럼 핵융합을 합니다. 양파 껍질처럼 핵융합을 쭉쭉쭉 합니다. 그러다가 가운데 철이 만들어지잖아? 그럼 이제 죽을 때가 온 거야. 철이 만들어져서 중심 핵이 거의 철로 채워지잖아? 그러면 중력이 압력보다 우세하게 되요. 그러면 별이 순식간에 수축한다고요. 거의 광속에 가까운 속도. 큰 별이 있지. 순식간에 핵으로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큰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 대폭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태양보다 질량이 3배 이상, 뭐 어떤 책에서는 10배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초신성 빵 터져갖고 우리가 보기에는 한 달 정도 보름달 마냥 볼 수 있을 거야. 하나 터질 거라고. 물론 우리 그 곳이 언제인지 이 오차가 이것도 수천 년이나 곧 터지면 관찰이 되겠죠. 이 중에서 질량이 어느 정도만큼은 가운데 중성자벽이 나고요. 중성자벽이 나고요.
아주 많이 무거우면 블랙홀이 돼요. 아마 초신성이 터져서 중성자별이 되면 지름이 태양보다 지름이 원래는 질량이 3배 정도 컸잖아. 질량이. 근데 저 중성자별 사이즈는 지름이 10몇 킬로미터밖에 안 된대. 우리나라 서울특별시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질량은 태양계 전체를 합친 질량보다 몇 배나 무거운 거죠. 그게 중성자별이에요. 그거보다 질량 밀도가 더 커지면 블랙홀이 돼요. 결국 별의 진화 과정은 뭐 따라간다? 질량 따라간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초고성. 야, 나는 그 적색 초고성이라고 배웠는데 말이야. 적색이 없어졌어. 태양보다 질량이 많이 커서 적색 고성도 훨씬 크다. 커지면 거의 목성 궤도 이상, 토성 궤도까지도 커진다 그래요. 그러면 지름이 얼마큼? 거의 뭐 수억, 태양도 지름이 3억이라까지 커진다 그랬죠? 이게 아니라 거의 뭐 5억, 10억 이렇게까지 커지는 거예요. 물론 그 정도도 우주에서 제일 큰 별은 아니지만. 그래서 표면적이 엄청 늘어났죠. 그러니까 광도가 많이 증가하게 돼요. 굉장히 밝아 보여요. 지구에서 밝아 보이는 별은 대부분 거성이나 초거성 단계입니다. 별의 중성들은 온도가 충분히 높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이 헬륨, 탄소, 산소, 네온, 점점점 철까지 만듭니다. 뭐까지 만든다? 이건 1학년 때 했던 거 기억나죠? 철까지 만든다. 철 만들어지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진 거다. 어느 순간 초신성이 돼서 빵 터집니다. 우리는 그 밝게 빛나는 걸 약 한 달? 대충 그 정도 볼 수 있을 거라 그래요. 실제로 그 기록, 역사서 기록 있지? 그거를 거꾸로 찾아가서 실제로 초신성의 잔해를 찾은 게 그게 계자리예요. 계자리성. 그게 그 역사서에 보고 이쪽에 그래서 그 팽창되는 거 있죠? 그걸 역으로 돌려봤더니 역사서에 쓰인 거하고 날짜가 맞아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젠가 보다 하는 거지. 초신성 과정에서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 그 과정에서 우주로 쭉 퍼져나가고 또 다른 실제로 소모된 수소는 몇 프로니까 10%도 안 되니까 나머지 90% 남았죠. 그러니까 그게 다시 뭉쳐서 그 중에 일부가 뭉쳐서 또 다른 별이 될 수도 있다. 뭐 블랙홀 얘기도 나왔으니까 별도 이렇게 순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별의 이세. 성운이 되고 이 성운 일부는 다시 뭉쳐서 다시 별이 될 수도 있다. 오케이? 이때 이제 많이 뭉치면 근데 굳이 뭐 이거는 시험에 별로 나오는 경우는 별로 못 봤습니다. 근데 우리 태양이 1세대가 아니다. 우리 태양이 몇 세대가 아니다? 1세대가 아니다. 가만히 있어봐. 있기 전에 초신성 터지는 걸 볼 수 있을래나? 사실 다른 은하계를 관측하잖아요. 그럼 초신성 터지는 게 가끔은 보인다 그럽니다. 여러 개의 은하계를 관찰을 하면. 왜냐면 초신성을 터지면 분명 별 하나가 터졌죠. 밝기가 거의 은하계 하나 밝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광도가 증가하는가. 그렇게나 그래서 몇 광년 거리를 그냥 싸그리 다 부셔버린다 그러네. 만약에 지구 근처에서 초신성이 터지면 지구는 가루가 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먼 훗날 지구가 있던 자리를 보면 웬 성운이 있겠지. 태양도 뽀사지는데 지구가 멀쩡하겠어? 그렇게 된다 그러네. 그래서 지금 우리 태양이 요 정도인데, 응? 적색거성이 돼서 행성상성운이 되고 이 행성상성운의 일부는 다시 뭉칠 수도 있다. 근데 우리 태양이 있던 자리는 글쎄, 지금 태양만큼 커지지는 못할 거야. 이게 반복이 돼도. 근데 초신성의 잔해는 별을 몇 개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우리 태양도 혼자 탄생한 게 아니래요. 한 네다섯 개 별이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대. 이제 근데 시간이 지나서 서로 넓게 퍼진 거지. 우리 태양처럼 별이 혼자 있는 경우는 오히려 많지 않고요. 별이 동시에 두 개가 만들어져서 서로 마주보고 도는 쌍성계가
전체 항성계 40% 가까이 된답니다. 너네 혹시 스타워즈라는 영화 봤니? 세대 차이 난다. 씨. 너네 물리에서 말하는 힘이 영어로 뭐야? 힘. 그래, F라고 하는데 뭐야? 폴스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파워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다이들이 쓰는 힘이 포스야. 그게 포스라고. 그러니까 포스가 기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무술에서 쓰는 그걸로. 근데 거꾸로라고. 사실 제다이가 쓰는 거는 포스가 아니라 파워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그 내공이라든가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있지? 그게 파워고 권력 이런 거 있죠? 응? 그런 게 파워에 가깝다고. 물리적인 힘이 포스인데 그 영화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거꾸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기에 보면은 거기 주인공이 스카이워커거든? 그 스카이워커가 자란 곳을 보잖아? 별이, 태양이 두 개, 세 개씩 떠요. 거기 보면. 저녁 때 이렇게 딱 나는 걸 보는데 태양 두 개가 동시에 지고 있단 말이야. 거기 삼성계, 삼성계. 근데 지금은 뭐, 이 쌍성계나 삼성계는 행성의 궤도가 너무 복잡해져서 생명체가 탄생하기엔 좀 불리하다라고 그러는데 우주 전체로 보면은 우리 태양계보다 별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돌고 있는 경우 있지. 그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모르지만 어디서 생명체가 탄생할지는. 요거 뭐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질량 때문에. 이렇게 별의 운명이 갈리는 건 뭐 때문이다? 질량 때문이다. 자, 요 왼쪽 그림 한번 봅시다. A는 아직 요 대각선으로 오면 뭐야? 주계열성이죠? 그럼 여기 A에서 B로 오는 거는 원시별이 주계열성으로 오는 거야. 뭐가 뭐로 왔다고? 원시별이 주계열성. 그리고 여기 HR도에서 오른쪽 위로 가면 거성 혹은 초거성이 됐죠? 근데 여기서 뭐 고르라 그랬으니까 적색 거성이 되겠지? 그리고 D는 여기가 행성강성운쯤 되고요. E가 백색 요소. 요 정도는 우리 태양에 진화할 테니까 외워둡시다. 요 정도 순서는. 그리고 얘네들도 이름 정도는 다 외워두셔야 되고. 4번 문제 한번 보면 여기서 맞는 얘기를 HR도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왜 맞는 것만 고르라 그랬어? 질량이 큰 원시별일수록 속도가 빠르다. 이거 지난 시간에 내가 되게 강조했던 건데 여기 봐봐. 질량이 태양보다 가벼운 0.1, 10%밖에 안 되는 건 1억 년 걸려요. 주계열성 되는데 1억 년.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되는 거는 10만 년 걸려요. 100배 되는 건 10,000년밖에 안 걸려요. 즉 질량이 클수록 진화 속도가 어떻다? 빠르다. 질량이 큰 별일수록 진화 속도가 빠르다. 질량이 큰 원시별일수록 절대 등급이 큰 주계열성. 이건 당연한 얘기지. 그치? 질량이 클수록 주계열성 왼쪽 위로 올라간다고요. 기본적으로 질량이 크면은 별이 크고 온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더 밝은 별이 됩니다. 봐봐. 100배 여기 되고 다 화살표가 겹치지는 않죠. 그냥 그대로 위치 찾아가죠. 그 얘기는 질량이 클수록 주계열성에서도 온도가 더 높은 별이 된다. 더 밝은 별이 된다. 이 세로축이 밝기니까 주계열성에 도달하는 동안 온도분의 광도 변화. 자, 온도분의 광도 변화가 크다라는 얘기가 위아래로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온도분의 광도 변화가 적다는 얘기는 좌우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이 값이 크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 광도가 많이 변한다. 지금 위아래로 변했다. 즉 질량이 작다. 온도 변화분의 광도 변화가 크다라는 얘기는 광도가 크면 위아래로 변한다 그랬지? 이게 작으면 광도가 오히려 작은 거죠? 광도가 좌우로 변한다. 오케이? 그러면 요거분의 요거에서 태양 정도면 위아래로 변하죠? 그런데
10m 정도면 요거니까 좌우로 많이 변하죠. 그러니까 이 온도분의 광도 변화가 누가 더 커야 돼? 1m짜리가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크다가 아니라 뭐라고? 작다라고 얘기해요. 요즘은 이걸 하나도 안 이렇게 분수 놓고 표현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10년 전 같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거든. 요즘은 이런 게 자꾸 나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문제가 거지 같아져요. 그래서 가끔씩 시험 제도, 교과 과정을 한 번씩 바꿔주는 게 맞기는 한 것 같거든. 근데 너네 뒤로 갈수록 점점 문제가 괴랄해지는 것 같아. 이상해져. 주기율성에 대한 얘기 잘못된 거 하나 골라보래. 질량이 크면 수명 짧아지죠? 중심액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주기율성은 다른 핵융합이 일어나면 안 돼. 오로지 수소 핵융합만 일어나고 있어야 돼.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별의 크기가 변하지 않고 크기가 유지되죠?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일 때 주기율성이 되죠? 별의 일생 중 가장 긴 기간이죠. 그래서 잘못된 건 5번입니다. 6번. 이건 점수 주는 거 질량이네. 이런 거 나오면 땡큐죠? 내신에는 생각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착하세요. 점수 주려고 노력하십니다. 자, 이 그래프는 적색 거성으로 가는 그래프예요. 화살표 방향을 똑바로 보세요. 주기율성 위치에서 적색 거성으로 가고 있는 거성으로. 원래는 앞에 이론에서 원래 이 거성 단계의 진화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시별에서 주기율성 가는 거 화살표 반대로 그리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화살표가 반대로. 질량이 큰 애들은 옆으로 가요. 질량이 큰 애들은 어디로 간다고? 근데 질량이 작은 애들은 위로 올라가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질량이 누가 더 커? A가 더 큽니다. 그냥 왼쪽 위에 있는 새끼가 무조건 질량이 더 큽니다. 오케이?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왼쪽 위에 있는 새끼가 질량이 더 큰 겁니다. 절대 등급은 위쪽에 있는 새끼가 절대 등급이 작습니다. 광도가 크면 절대 등급은 헷갈리지 말자고 내가 3시간 전, 3주 전부터 떠들고 있죠? 등급은 낮을수록 밝다. 이쯤 됐으면 귀에 못이 박혔어야 되는데 아직도 헷갈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절대 등급은 누가 더 커야 돼요? B 프라임이 더 커야 됩니다. 더 아래쪽에 있으니까. 왜? 또 헷갈렸어? 절대 등급은 누가 더 크다고? B 프라임. 더 아래쪽에 있는 놈이 더 큰 겁니다. A 프라임, B 프라임 누가 더 밝어? A 프라임이 아니 누가 더 밝으냐고. 위에 있는 놈. 그래. 그러면 절대 등급이 더?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헷갈릴 이유가 없잖아. 무거워요. 그냥 앞에 거 생략하고 딱 결과만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누가 더 밝으냐? 먼저 생각하세요. 무조건 위에 있는 놈이 더 밝아. 위에 있는 놈이 밝으니까 절대 등급은 더 낮아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 등급 그래도 등급은 더 낮아야 된다. 오케이? 네. 야, 이게 거의 3주인가 4주 연속인데 이 정도면 3주 연속인데 이제는 헷갈리면 안 돼. 그래도 시험 보면 또 헷갈리는 게 이거야. 띠가 너무 길죠. 주 계열성에 머무는 거는 질량이 작을수록 뛰죠. 네. 그러니까 A가 B보다 짧다. 오케이?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좀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문장은. 근데 이걸로 줄 수도 있지만 주계열성이 되는 거 있죠? 그 그래프로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화살표가 이렇게 거성 쪽으로 가니까 얘는 주계열성에서 거성으로 답하는 그런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보니까 백색외선까지 왔네요. 8번은 잘못된 거 고르래. A에서 B 가는 건 뭐야? A에서 B가 주계열성이니까 원시별에서 가는 거예요.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으로 가는 에너지원은 뭐야? 중력 수축 에너지였죠? 중력 수축에 의해 중심부 온도가 높아지는 단계 맞습니다. B단계 뭐야? 주계열성 수소 핵융합이 주 에너지원 맞죠? B에서 C 끝났네. 주계열성 끝났네.
중심액은 수축하고 바깥쪽은 팽창한다. 이거 외워두자 그랬지? 태양의 일생 중 가장 오래 머무는 단계는 B지. 네. 그래서 이게 틀립니다. 항상 그렇지만 시험 문제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외워놓으면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8번 문제 한번 봅시다. 이거는 주기혈성 단계가 끝나고 적색흑고성 단계로 가는 거야. 잘못된 거구나. 광도가 증가해야 돼. 커지면 광도가 증가해야 돼. 근데 이 얘기를 살짝 바꿔서 등급이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요. 아니. 이 별에서 8번 문제처럼 커지잖아. 여기 올라가요. 빛이 안 되잖아요. 아니, 네. 커지면 광도 올라갔잖아요. 뭐? 야, 2단계라고. 고양이에요. 등급이 내려가야죠. 밝아지니까. 올라가요. 밝아져요. 우리 태양 정도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밝아지잖아. 태양과 비슷한. 질량이 태양과 비슷해요. 그러면 네.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보면 요 B에 해당되는 거거든. 위로 올라가. 광도가 올라갔잖아. 밝아졌다고. 밝아졌다는 얘기는 등급이 낮아져야죠. 이거 광도로 줄 수도 있고 등급으로 줄 수도 있다고. 다시 한번.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무슨 뜻? 밝아진다. 반지름이 커진다도 있지만 올라가면 밝아진다. 밝아지면 등급은 낮아진다. 꼭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한 번에 가려고 하지 말고 밝기가 밝아지는지 흐려지는지 한 스텝 밟고 가자고. 표면 온도는 낮아지는 건 맞죠? 네. 이거 틀린 건 여기 1번 나왔어요. 중심액은 계속 수축하고요. 그래서 붉게 보이고요. 오케이? 헬륨 핵 바깥쪽 여기 노란 부분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 일어나는 거 맞고요. 잘못된 건 광도가 감소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알면 굉장히 쉽게 풀리고요. 모르면 다 맞는 얘기 같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지 말자. 9번에 9번? 9번? 4번. 4번. 여기서 B단계가 가장 적색 거성당 주기혈성이 가장 길어야 돼. 지금 적색 거성 단계 설명하다 갑자기 그쪽으로 바뀌니까 혀가 꼬인다. 팽창을 하는데 사실 전체 방출하는 에너지도 증가를 해요. 그런데 그 에너지 증가보다 표면적 증가가 더 커. 넓어지는 게 더 빨라. 그러니까 에너지를 더 나눠 먹어야 돼서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전체로 보면 에너지 방출량은 늘어나는 게 맞아요. 우리 1차 시험 보면 아니까. 1차 시험 보기까지 없으니까. 아직 우리 에너지 저희 에너지 오늘 끝나야 끝나요.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오늘 끝나야 끝난다고. 너 없을 때. 얘 일찍 와서 무슨 얘기 했겠어. 나랑 놀았지. 요거 있지. 요게 개성이야. 예쁘다. 이게 아무리 봐도 무슨 개딱지처럼 생겼다는데 내 눈에는 개딱지처럼 안 보이거든요. 개처럼 보이네. 개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래 이게. 이게 간장게장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대. 난 간장게장을 안 좋아해서 그러나? 난 간장 그 국물은 좋아하는데 그 등딱지 나는 그 게 먹으면 그 껍데기가 이 치아에 끼는 것 때문에 난 싫어요. 이게 중국, 우리나라, 독일 역사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아니 이 초신성 터졌다는 기록이. 근데 원래 세계 최초 기록이 독일 쪽인 줄 알고 있었던 거야. 그 학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걔인 줄 알고 세계 최초다 막 이랬거든. 근데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무서운 책이 발견이 돼요. 3일 먼저 기록이 시작됐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서. 그래서 세계 최초의 기록이 넘버 2가 됩니다. 진짜. 저기 독일은 넘버 1을 우리나라한테만 2개를 뺏겼어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구텐베르크 성사할 것이다 이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니다 나왔죠. 지금은 얘기가 어디까지 갔냐면 세종대왕 때 최초의 금속 활자가 나온 거거든. 근데 구텐베르크 성서 그 금속 활자 할 때 있지 동양인의 도움을 받았대요. 그게 조선인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금속 활자가 완성됐을 때
거기 같이 서 있던 사람 중에 동현인이 있대. 이거 뭐 그게 그쪽 역사서에 기록이 돼 있대요. 그래서 거기다 이 구텐베르크가 극동아시아까지 왔다 갔대. 뭐 그 극동아시아가 어디야? 우리나라하고 일본 아니에요? 극동아시아면? 근데 그 기록이 중국까지는 확실하게 있대요. 그래서 혹시 세종대왕한테 인사하고 기술자 하나 데려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거 나의 뇌피셜이야. 정확하지 않은데 그런 얘기까지도 일부 돌고 있다 그래. 그래서 구텐베르크 성서가 세계 최초가 아니다. 그랬는데 두 번째 이제 초신성 야 우리가 처음이야 이랬는데 유럽 날씨가 좋아요? 유럽 날씨 개판이잖아. 그러니까 기록이 뜨문뜨문 돼 있겠지. 근데 조선왕조실록은 거의 매일 기록이 돼 있더라. 그것도 며칠 먼저. 중계도 만나보다. 진짜 전 세계에 이런 역사서가 없어요. 조선왕조실록 같이 정말 이렇게 디테일한 역사서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그 왕실 고국에 좀 국한되어 있는 얘기긴 하지만 근데 뭐 옛날에 솔직히 왕실에서 일어나는 게 전국에서 일어나는 그렇게 다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한 역사서가 없어요. 일본은 역사서가 아니라 반쯤 소설이랍니다. 작가의 견해가 들어가 있대 역사에. 그럼 그게 역사 맞아 서문 잡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중국은 기록이 별로 없어요. 걔네들 이기면 무슨 짓 했지? 다 불태워버렸죠? 맞아. 그 기록서가 중국은 생각보다 남아있는 게 없고 유럽도 마찬가지. 걔네들 무슨 전쟁하면서 맨날 헛간다 불태워버렸잖아. 그래서 기록이 이렇게 자세하게 남아있는 역사 기록이 몇 가지 없어요. 몇 개 없어요. 근데 조선왕조실록은 거의 다 남아있다고. 문제가 있죠. 일본 놈들 때문에 역사 연구가 많이 끊겼어. 그래서 지금 다시 역사 연구를 시작한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뭐가 써 있는지 제대로 알아 몰라? 제대로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발견될 때마다 세계에서 아씨 우리가 최초가 아니었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우리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이게 그거네. 이게 그래서 그 해마다 사진을 찍었으면 점점 팽창하는 게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시뮬레이터를 거꾸로 돌려봤더니 그 역사서에 기록이 돼 있는 그 날짜들이에요. 너보다. 그래서 우리 이걸 보고 배가 고파? 이걸 보고? 안녕해요. 그래서 굉장히 아니 이게 진짜 찾아보면은 개성을 치면 이거 나와요. 딱 나와요. 완전 그거 그대로 아니야? 풋살이지. 이게 개떡질해. 화석이랑 다르지만 석회성은 칠대마다 다른데 회사가 지만대로 필성은 또 다른데 와, 아니 근데 솔직히 성운이나 이런 이름은 정말 직관적으로 붙여요. 뭐처럼 보여서 그렇게 붙인 거야. 또 대표적인 예가 장미성운 있거든요. 장미 장미 안 나와서 갑자기 장미 안 돼? 장미 어려운데? 장비처럼 하나는 와, 이래도 장미처럼 안 보여요? 진짜 안 돼. 야, 불 잠깐 꺼봐. 이쁘다. 이래도 장미처럼 안 보여요? 이거? 아, 이건 모니터로 봐야 되는데, 진짜. 씨. 이쁘다. 우리가 장비처럼 보이는데 한장 이쪽으로. 우와, 예쁘다. 야, 장미처럼 안 보여요? 장미처럼 보이죠? 아, 이거는 얘도 이 정도 해상도는 안 나오는 거야. 뭐 말은 4K 지원된다는데. 이걸로 보면 해상도가 진짜 형편없는 거예요. 꽃잎이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디테일하다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재밌는 게 마귀 앨범 성은 있죠? 마음에 그거 옛날 분도 있어. 되게 아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고 진짜 이렇게 보면 옆모습 딱 보여요. 야 수영까지 넣어서. 진짜 디테일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름을 이런 식으로 붙인 거야. 되게 되게 맞네. 우와 이거 무섭다. 요거 보여? 모습? 이거 유령처럼 보이잖아. 마치 사람 이런 식으로 되게 직관적으로 이름을 붙여요. 저거 마치 사람이 살려줘 이건 뭐 장미성은 다시 한번
진짜 장난처럼 보이지 않고 어떻게 잘했는데요? 같은 그림이에요 다. 다 같은 그림이라고. 가운데 있는 거 제일 잘 보인다 저거. 요거? 아니 그 옆에 오른쪽. 요거? 네 보여. 근데 그거 제일 이게 잘 다 같은 그림이야. 아, 어떤 필터를 썼느냐 이 차이에. 필터가 같은 게 아니라 이거 잘 보면 옆에 찌그러진 모양이 똑같아요. 사실 우리가 맨눈으로 보면 불준키잖아. 이 모습이 안 보여요. 맨눈으로 보면 이거 전파망원경으로 받아서 그 파장을 조절해야 보이는 겁니다. 우리 맨눈에는 저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성은 보면은 일반 망원경으로는 잘 안 보이고 확대하면 이렇게 진짜 조그맣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고양이 눈성이니까 그럴 거예요. 행성상성은 이름을. 그래서 잘 보면은 나도 신기해서 많이 찾아봤거든. 별이 이쁘네요 많이. 마치 고양이 눈처럼 보인다 그래서 고양이 눈성은 이렇게 우와 60. 이런 식으로. 저기도 똑같어. 진짜 고양이 눈처럼 보이죠? 네. 아 얘는 고리 성운인가 반지 성운이었구나. 이거 아까 보여준 거예요. 아 마치 그 반지처럼 생겼다고. 블랙홀처럼. 이런 게 다 행성상 성운에 해당이 되는 거야. 얘네들도 행성상 성운에 해당이 돼. 그래서 요즘은 아까 행성상 성운 이름이 바뀔 수도 있다 그랬죠? 네. 이렇게 나사 성운으로 이름이 바뀔 수도 있어요. 오 예쁘다. 왜냐면 이게 정면에서 보면 동그랗게 보이는데 이걸 옆에서 보면 이렇게 소용돌이 치고 있는 모습이래요. 나선으로. 그래서 이게 이름이 바뀔 수도 있다 그래요. 독수리 성운이라고도 그러고 독수리 성운의 기둥 세 개죠? 네. 그래서 창조의 기둥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새로운 별이 여러 개 만들어지는 게 실제로 관측이 됐습니다. 아, 여기 요만큼 있죠? 여기 요만큼이 우리 태양계 전체의 몇 배입니다. 요게.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여기 극히 일부 지역에서 별이 동시에 여러 개가 관측이 된다는. 와 많죠? 인간인 거지? 이거 인터넷에 보면은 이게 붙었어요. 인터넷에 보면은 저희 허블 우주망원경이 유명해지면서 저 사진이 엄청 많이 공개돼 있어요. 찾아보시면 되게 많습니다. 에너지와 에너지원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중력 수축과 핵융합. 근데 여기서는 중력 수축 에너지보다는 뭐로 갈까? 핵융합으로 갈 겁니다. 자, 원시별의 에너지원, 중력 수축 에너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었으니까 뭐 더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가시광선 공기에 빛이 날 수가 있다. 공식 뭐라고 나오는데 몰라도 안 외우셔도 됩니다. 주기율성의 에너지원은 주로 핵융합이야. 뭐라고? 핵융합의 기본 공식은 H가 헬륨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질량으로 따지면 이쪽이 물꽃만큼 무겁죠. 즉 여기서 합쳐서 진행이 될 때 뭐가 살짝 질량이 살짝 줄어든다. 이때 사라진 질량을 보통 델타 M 이렇게 표시했는데 방출되는 에너지는 델타 MC 제곱 이렇게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그러니까 MC 제곱 혹시 너네들 뭐 피로 덜어주고 뭐 집중력 올린다는 이렇게 눈에 이렇게 안경 같은 거 쓰고 이렇게 잠깐 쉬는 기계 알아요? MC 스퀘어라는 기계가 있거든. 이거 읽어볼게요. MC 스퀘어. 제곱이 스퀘어잖아. 요즘이야 잘 안 쓰는데 선생님 고등학교 때 한참 유행이던 자기. 그런 거. 피로 회복. 근데 확실히 도움이 좀 되긴 하다. 좀 비싸긴 하지. 그런 거. 근데 거기 의존하면 자꾸 의존도가 올라가는데 선생님 몇 번 써봤거든요. 네. 근데 방냄새도 썼거든. 나도 모르게 돌아 떨어졌어. 근데 이게 딱 끝나는 순간 이어폰 꽂고 이렇게 이거 해요. 눈 앞에 보고 번쩍번쩍하고 보면 띠리리 소리가 나거든. 근데 나는 잠깐 눈을 감았다 떴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뭐 나는 인사불성 돼서 잠들었다거든. 옆에서 보는 사람이 와 너 어떻게 그렇게 잤냐. 15분인데 나는 1분 이거 감았다 뜬 것 같아. 근데 그러고 나니까 좀 잘 것 같아. 잡게 나서 그런가? 맞아.
그 기계에 도움을 받았다는 건 확실한 거예요. 아, 그래서 좋네요. 가끔 저기 건전지 사다 주면서 가끔 한 번씩 얻어서 썼던 기억이 있어요. MC 스퀘어 하면 항상 생각해요. 자, 수소 4개가 헬륨 하나로 돼요. 질량이 아주 작게 줄어듭니다. 뭐 수치까지 정확히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에너지 값이 어마무시해가지고 이거를 기본으로 핵폭탄 만들었던 거 아니냐. 이건 핵융합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핵폭탄이죠? 그건 분열탄입니다. 얘는 핵융합이고요. 그래서 우라늄하고 플루토늄으로 쓰는 핵폭탄이지 걔네들은 생각보다 위력이 작아요. 이케아,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진 것밖에 안 돼요. 위력이. 그런데 그게 20킬로톤 이 정도거든? 20킬로톤이니까 그거 50배 정도 위력하면 1메가톤이 됩니다. 지금은 메가톤급 핵폭탄을 써요. 지금 수소 핵융합이거든. 근데 이 핵융합을 시키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먼저 터치는 거야. 그리고 그 온도 가지고 핵융합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력이 증가를 한 거지. 수소와 핵융합이 일어나려면 적어도 1000만 켈빈 넘어야 돼요. 굉장히 높은 압력 조건에서. 그러면 양전하를 띠는 수소 원자핵 사이에 강한 정전기적 반발력을 이겨내고 일정 거리 안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강한 핵력에 의해서 지들끼리 붙어요. 오케이? 그 단계까지 이 플러스 전압끼리를 붙여줘야 된다고. 플러스 전압끼리 가까워질수록 반발력은 더 세지겠지.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0만 켈빈은 넘어야 합니다. 오케이? 근데 온도가 저만큼이면 되냐? 우리 태양의 중심 온도는 약 1500만 켈빈 정도 됩니다. 기압은 약 30억 기압입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에 그 핵융합 발전 얘기 나오죠. 우리나라의 그 K스타 얘기 나오죠. 1억 5천만 켈빈을 얘기해요. 1000만 켈빈이라는데 왜 소수의 10배 이상 높은 1억 5천만 얘기하잖아. 근데 태양에서는 수십억 기압이 되니까 입자 간의 관계가 훨씬 가깝겠지? 그러니까 온도는 좀 상대적으로 낮아도 반응이 가요. 이 수소핵융합 반응은 두 가지.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이 있습니다. 저 P가 양성자를 뜻하는 프로톤이에요. 프로톤끼리, 즉 양성자끼리. 우리가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 반응이 저 PP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CNO 순환 반응까지 같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하고 조금은 다른 PP 반응이 나왔어요. 왜 인상을 써? 그거는 빠시다. 화학 아니야, 이건 물리야. 이건 화학 아니야, 물리야. 그게 생각이 그래서 너만 이과인가? 네. 근데 물리 선택 안 했잖아. 네. 다 물리 싫어하는 사람들이잖아. 네. 나를 포함해서. 자, 양성자는 플러스잖아요. 보통 수소 원자 핵은 곧 양성자 하나를 뜻합니다. 수소만 그래. 원자 핵에 중성자가 없는 놈은 누구밖에 없어? 수소밖에 없어요. 이건 상식이야. 원자 핵은 원래 양성자가 중성자가 들어있죠. 근데 중성자가 없는 새끼는 유일하게 수소만 있어요. 오케이? 물론 수소에서 중성자 가진 놈은 있어. 우리 이거 기억나나? 이게 수소 원자핵, 즉 양성자를 뜻하는 표현이고, 얘는 수소 원자이기는 한데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같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원자 번호는 양성자 개수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다 수소예요. 수소 원자핵이야 다. 근데 얘는 양성자만 있는 거고 얘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얘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두 개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양성자와 중성자의 무게는 거의 똑같은 걸로 봐요. 물론 중성자가 조금만큼 더 무겁기는 하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상대 질량은 1씩으로 봅니다. 오케이? 얘가 제일 많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소 원자핵이라고 불리고요. 근데 얘는. '양성자나 중성자나죠. 그럼 몇 배 무거워?
그래서 무거운 수소, 그래서 중수소 원자력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자는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오케이? 얘는 그럼 몇 배 무거워? 3중수. 맞아요. 3중수소예요. 과학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름을 붙인다고요. 그래서 한자 표현을 좀 알면 용어가 조금 좀 쉽게 다가옵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가 질량이 중성자로 살짝 바뀝니다. 에너지 출입에 의해서 중성자로 양성자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고요. 빅뱅 때 원래 양성자, 중성자가 1대1이었다가 온도가 떨어지면서 양성자가 에너지 흡수하면 중성자 되거든요. 중성자가 에너지 방출을 하면 양성자가 되고 왔다 갔다 했단 말이지 원래는. 그러다 온도가 낮아지니까 양성자가 에너지 흡수하기가 힘들어져. 근데 중성자가 에너지 방출하기가 쉬워져. 그러니까 양성자 숫자는 늘어나고 중성자 숫자가 오히려 줄어들어서 7대1까지 갔죠. 작년 빅뱅 때 배웠잖아.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가 7대1, 질량비가 3대2 나왔다. 이거 뒤에 빅뱅에서는 다시 나올 거야. 응? 하여간 수소 원자 두 개가, 즉 양성자 두 개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중수소 원자력이 돼요. 뭐가 됐다고? 그럼 저 두 개의 양성자 중에 하나는 중성자로 변했다는 얘기죠? 양성자가 중성자가 될 때는 좀 보면 알겠지만 전자랑 중성미자가 튀어나옵니다. 뭐랑 뭐가 튀어나온다고? 전자랑 중성미자가 뭐가 될 때? 양성자가 중성자가 될 때는 전자랑 중성미자가 튀어나옵니다. 요렇게만 일단 외워놓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양성자 하나 더 들어갔죠? 이렇게 양성자가 그냥 양성자가 첨가만 되고 변화가 없잖아? 첨가만 될 때는 감마선만 나옵니다. 뭐만 나와? 그러면 양성자가 두 개가 돼버렸어. 오케이? 그래서 헬륨 3이 돼. 원래 헬륨은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예요. 원래 헬륨은 뭐라고? 양성자 두 개, 전자가 두 개여야 돼. 근데 지금 양성자는 두 개가 맞으니까 헬륨은 맞죠? 근데 중성자가 하나야. 이게 헬륨 3이야. 지구에는 없는 물질. 달에는 많대. 근데 저걸로 갖다 핵융합을 하잖아. 방사능이 거의 안 나온대. 그래서 저기로 다시 사람을 보낸다는 거야. 뭐 몇 그램 키우면 석유 몇 톤? 그램당 몇 톤? 그 정도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쪽도 똑같이 헬륨3 두 개를 만들어요. 오케이? 그리고 헬륨3 두 개가 다시 충돌을 하면 수소 원자핵 두 개와 헬륨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전체로 첨가에 들어간 놈을 다 따지잖아? 그러면 양성자 4개, 즉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하나가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자, 들어간 거 봐봐. 하나, 둘, 셋인데 어디 갔어? 5, 6개 들어갔죠? 나온 거 2개지? 그럼 결국 들어간 게 4개잖아.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4LH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결론으로까지. 근데 여기서 하나 외치자. 뭐가 뭐로 변하면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면 뭐가 튀어나온다? 전자랑 중성미자가 튀어나온다. 오케이? 그리고 그냥 양성자만 첨가될 때는 뭐가? 감마선, 방사능의 중에 감마선이 튀어나온다. 이게 양성자 반응, PP 반응. 양성자가 P, 프로톤, 중성자는 뉴트론. 오케이? 그래서 N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CNO 순환, 이것도 시험에 더럽게 잘 나오지? CNO 순환 반응이 나오는데 C가 탄소, N이 질소, O가 산소를 뜻하죠. 탄소는 기본적으로 뭐야? 이게 정상이야. 근데 여기에 뭐가 끼어들어가면 수소 하나가 끼어들어가요. 뭐가 끼어들어가? 그래서 그러면 뭐가 돼?
양성자 하나 늘어났죠? 그러면 7번 질소에 이렇게 돼요. 아까 양성자 들어가면 뭐 튀어나온다고 그랬어? 그래서 여기서 감마선만 튀어나와. 뭐만 튀어나왔어? 감마선이 튀어나와. 그럼 이렇게 됐지? 근데 불안정해. 원래 질소는 얘거든. 불안정하니까 무슨 짓이 되느냐? 양성자 하나가 중성자가 돼. 뭐가 된다고? 그래서 탄소가 돼. 그럼 여기 7에서 6 양성자가 하나 줄었죠? 그러면 뭐가 튀어나와?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 전자랑 중성미자. 오케이? 여기에 그러면 C13이 됐죠? 여기에 다시 양성자 하나. 그럼 양성자 하나 더 들어가면 뭐가 돼요? 7에 질소 7에 14. 그럼 질소 7에 14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물질이지? 네. 여기에 다시 또 들어가. 그럼 이거 8번 될 거 아니야? 그럼 산소지 8에 15가 돼요. 근데 산소는 원래 얘가 정상이잖아. 그럼 안정, 불안정. 그러니까 또 앞에서 했던 짓을 양성자가 중성자가 돼. 뭐가 된다고? 그럼 이거 다시 뭐가 돼야 돼? 그럼 양성자가 중성자니까 또 뭐 튀어나와? 그치? 여기까지 갔지? 네. 여기에 또 뭐 들어갈 것 같아? 수소 원자액이 튀어 들어가. 그런데 여기서는 원래 수소 원자액이 들어가면 뭐가 나와야 돼? 수소 원자액 들어갈 때 반마선 나왔죠? 네. 헬륨이 튀어. 헬륨은 이거죠? 그럼 여기서 몇 개? 양성자 하나에다가 그럼 8이 되지? 8에서 2개 빠져나왔어. 그럼 누가 돼? 6번 되죠? 그치? 네. 그렇잖아. 거기다가 이게 전체가 16인데 전체가 4가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다시 12. 그래서 CNO 있지? 마치 촉매처럼 없어지지 않아. 계속 살아있어. 그래서 여기서 어디 나와 있는데? 여기 있다. 촉매 역할입니다. 이거 중요해. CNO는 무슨 역할을 한다? 여기서 얘네들 보면 다 촉매 역할이야. 없어져, 없어져. 다 없어져요. 얘네들은 전부 다. 뱅뱅뱅뱅 도는 거야. 그리고 들어가는 수소 봐. 하나, 둘, 셋, 4개 들어갔죠? 튀어나온 거 헬륨 하나죠? 자, 다른 데서는 몰라도 요거 기말고사법, 요 중간고사법이 있을 수 있겠다. 어디에 누가 들어가고 어디에 뭐가 튀어나오는지는 시험 볼 때는 외우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까먹어도 좋고. 내신 때는 외워야 돼. 오케이? 수능에서는 이거는 잘 안 내요. 이렇게 디테일은 안 돼. 개념 문제를 내죠. 근데 내신에는 근데 얘도 핵심은 뭐야? 방식은 얘랑 똑같아. 그러면 그거보다 시험을 더 잘 나오면 그래서 써가지고 돼. 시인의 순환은 누가 들어가고 누가 튀어나오는지만 정확히 기억하면 돼. 그래서 내가 아까 계속 강조하는 거 있지. 양성자 들어갈 때는 뭐가 튀어나와? 이자랑 감마선.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면 예, 이자랑 순서 바꾸니까 헷갈리네. 그거는 외워줘. 어차피 시인의 순환 있지. 이거를 설명할 때 누가 들어가고 누가 튀어나오는지만 알면 설명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양성자 들어갔으면 원자 번호 하나씩인가. 그럼 원소가 누구는 바뀌겠지. 그럼 그 양성자가 들어가면 뭐로 바뀌어? 양성자가 들어가면 질량수도 하나 변하죠. 네. 그러니까 그거 변하는 건 자동이지. 그러니까 어디서 뭐가 들어가는지만 알면 이 CNO 순환이 끝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런데 온도에 따라서 누가 어떤 반응에서 잘 일어날지. 온도가 비교적 낮을 때는 PP 반응만 일어나요. 이게 중심 온도거든? 중심 온도가 대충 어느 정도냐?
한 1억 2, 3천만 도 있지? 여기까지는 PP 반응만 일어나. CNO 순환 반응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태양은 중심 온도가 약 1억 5천만 켈빈쯤 된다 그랬지? 그래서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 둘 다 일어나. 그런데 위치를 보세요. 우리 태양 뭐가 더 우세하게 일어나? 외워두세요. 우리 태양은 PP, CNO 다 일어나는데 뭐가 더 우세하다? 그러면 곧 초실감이 될 그 미친 새끼는 누가 더 우세할까? 제로. CNO 우세. 중심 온도가 높을수록 누가 더 많이 일어난다? CNO가 더 많이 일어나. 우리 태양 아직은 누가 더 우세하다? 근데 적대 거성대도 그래도 CNO가 우세할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나중에 헬륨 핵융합대에서 거성되잖아. 그럼 그때쯤 되면 모르겠는데 일단은 누가 우리 태양은 PP 반응이 더 우세하다. 대충 위치는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태양은 뭐도 일어난다? PP, CNO 둘 다 일어나는데 PP 우세. 요 그래프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 CNO하고 PP 있지? 절대 위치 못 바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이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그래프를 아예 그냥 외워두세요. 태양이 대충 이쯤 이렇게 할 생각합니다. 대충. 그래프 하나 그려가지고 하나는 좀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하고 하나는 이렇게 하는데 대충 어디쯤이? 여기가 15 이런 것만 우리 태양이 여기쯤이니까 오케이? 이 정도까지만 비슷하게 기억하시면 끝. 우리 태양 중심 온도가 1500만 켈빈을 외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 온도는 아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에너지원 나왔는데 쉬었다 하자고? 네. 그래요? 네. 운동형 오빠. 여기는 그런 거 별로 없더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태양의 에너지원 해갖고 태양이 수명 계산하는 게 나오거든? 할 줄 몰라도 돼요. 근데 여러분 혹시 지구과학을 수능 볼 사람 있나? 네. 그러면 한 번 정도 계산해 보세요. 한 번 정도. 태양의 수소행성으로 방출하는 총 에너지량이지. 총 에너지량을 강도로 나눠주면 돼요. 뭐로 나눈다고? 강도로 나눈다. 자, 그럼 1단계로 핵융합 반응에 참여한 수소의 전체 질량을 계산을 합니다. 태양의 전체 질량에서 네. 약 0.7% 정도만 핵융합 반응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얼마 정도? 0.7%. 그래서 이게 아마 그걸 거예요. 핵융합 반응에 참여한 수소 질량에 대한 질량 결손. 약 0.7%가 나와야 돼, 그게. 질량 결손이 0.7%고, 태양의 전체 질량 중에 10% 정도만 핵융합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그래서 방출할 수 있는 총 에너지 양을 요거 가지고 방출할 수 있는 총 에너지 양을 구해. 그걸 광도로 나눠. 그러면 초 단위의 에너지 양이 나와요. 그 초 단위를 연 단위로 환산하시면 약 100억 년. 초가 이렇게 나와요. 초. 1년이고 이게 이만큼 초가 되거든요. 3.15 곱하기 12, 17 초가 되거든. 그래서 초를 연으로 바꾸면 100억 년쯤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야. 태양이 방출하는 총 에너지. 뭐라고?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 그거를 태양이 1초당 방출하는 에너지량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전체 시간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일단 전체 방출하는 에너지 값을 계산해야 되지. 그게 이제 태양 전체 질량에서 응? 손실되는 에너지 값 있지. 그걸 계산해내는 거야. 지금 여기서는 자세하게 나타나는데 대충 그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거 한번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별 의미 없지만. 지구가 수능 볼 거 한 번쯤 읽어도 써먹을 때는 없어도 재미는 있지. 자, 주기율성 단계 이후의 에너지원. 우리 태양 같은 경우는
주기율성 단계 이후에 뭐로 넘어가? 적색? 그러면 그때는 헬륨 핵융합이 주요 에너지원이 되겠죠. 누가? 헬륨 핵융합이. 수소핵융합 반응이 끝난 주기율성은 적색 거성이나 초고성으로 지나야 돼. 그럼 수소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당연히 생겼을 거고. 그거 가지고 핵융합을 하게 되죠. 적색 거성은 헬륨 핵융합 일어나고. 그리고 그 헬륨 핵융합 바깥층에는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요. 헬륨 핵융합은 3헬륨이 탄소 하나로 변하는 겁니다. 이런 말하시면 띡띡띡 외워두세요. 그리고 우리 태양 같은 경우는 중심 온도가 약 1억 켈빈까지 올라가야 돼요. 지금은 몇 도 정도인데? 1500만 켈빈쯤 되는데 1억 켈빈 정도가 돼야 헬륨 핵융합이 가능해집니다. 탄소가 핵융합하려면 약 3억 켈빈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태양은 그만큼의 질량은 안 되더라. 초고성 훨씬 무거우니까 중심 온도가 더 올라가겠지. 그래서 더 무거운 원소까지 핵융합할 수 있다. 단 철까지밖에 안 된다. 별의 내부 구조를 보면 중학교 때 우리 태양의 내부 구조를 살짝 배웠습니다. 요즘은 디테일하게 안 가르치는데 태양의 핵 있죠? 네. 핵에서만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정확하게는 핵에서도 중심부에서만. 오케이? 그리고 복사층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복사층. 복사층이 있고 대류층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정역학적 평형이야. 여기 이 말이야. 네가 아까 또박또박 읽어줬던 그 말. 뭐와 뭐가 일치한다? 이거랑 핵융합에 의한 핵창 압력과 중력에 의한 중력값이 같다. 그 상태를 정역학적 평형이라고 한다. 오케이? 뭐와 뭐가? 중력과 팽창압. 팽창압의 힘이지? 이걸 압력이라 그래. 오케이? 우리 태양 정도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가운데 핵이 있고요. 그 주변에 복사층이 있고 대류층이 있어요.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 이 대류층 때문에 나타나는 게 태양의 광구에 쌀알무늬와 흑점이 나타났죠. 쌀알무늬가 좁아 보여도 작으면 수백 킬로, 크면 수천 킬로. 쉽게 얘기해서 좀 크면 우리나라보다 더 크다는 얘기야. 그 쌀알무늬가. 그게 나타났던 원인이 태양 표면이 대류층으로 덮여있기 때문이야. 우리 태양을 잘라볼 수 있다면 자르면 어떻게 된다? 가운데 핵, 그 다음에 복사층, 대류층으로 되어 있다. 근데 태양보다 훨씬 질량이 크면 대류핵을 가져. 뭘 갖는다고? 대류핵. 핵에서 온도 차이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 버려. 오케이? 그래서 대류핵이 있고 그 다음은 다 복사층이다. 그러면 핵에서 중심부와 외곽의 온도 차이가 누가 더 심할까요? 핵의 중심부와 외곽의 온도 차이는 태양 질량 정도일까요? 질량이 존나 두 크나요? 배예요. 응? 두 배? 두 배짜리. 두 배. 태양보다 많이 큰요. 네, 네. 대류가 왜 일어나지? 그럼 태양 비싸네. 대류가 왜 일어나지? 온도 차이 에너지 모르겠는데. 온도 차이 때문이에요. 그 에너지 불균형이 온도 차이가 나타났을 수도 있겠지만 온도 차이 때문에 뜨거워진 건 올라가고 차가워진 건 내려가고 이게 대류입니다. 물론 그거에 의한 밀도가 변하지만 그러면 얘는 이 중심부하고 외곽이 대류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네. 온도 차이가 심하다는 얘기죠. 네. 네, 대류 안 일어나죠? 온도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질량이 클수록 핵의 중심부와 핵의 외곽의 온도 차이가 나타난다. 오케이? 온도 차이. 결국 밀도 차이라고 얘기를 한 거겠죠. 오케이?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문제 아니야? 누가 대류핵이 온도 차이가 심하다. 오케이? 네. 질량이 크면 핵 자체가 대류를 하는 거예요. 핵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중심부에서 핵융합을 더 잘하겠죠? 온도 압력이 더 높을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곽하고 온도 차이가 생겨서
핵 자체가 대류를 해버려요. 오케이? 근데 태양은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핵에는 핵융 앞에서 그 전체적으로 온도 차이가 별로 없고 바로 목사층으로 방출돼요. 외웁시다. 이 그림 두 개 눈에 외웁시다. 이건 모의고사나 수능에도 여러 번 나왔던 거야. 너는 외워야 돼. 완전 확실한 거야. 이 그림은 또 나왔네. 주기열선에서 초고성으로 진화할 때 수소는 모두 소모, 헬륨으로 이루어진 중심핵에서는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 바깥쪽은 팽창한다. 헬륨 핵을 둘러싼 수소층에서 핵융합하고 그 바깥쪽은 어떻게 된다. 이거를 이 각자가 야 너네 이게 떨어지는 각질이라 그러지? 네. 껍데기를 뜻하죠? 이제 수소 각연소라고. 수소 껍데기다. 여기도 핵이거든? 헬륨 핵 바깥쪽에 얇은 층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 그 바깥쪽에 있는 수소는 핵융합 못해. 수소 껍질에서 핵융합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수소 껍질 핵융합, 수소 각 핵융합이 한참 늘 끝나고 그렇죠. 그냥 수소 껍질 핵융합하고 수소 껍질 연소. 정확하게 연소도 아니지 핵융합이지. 벽에 내부 압력이 증가하면 바깥쪽에 팽창을 하게 돼요. 압력이 바깥으로 미는 힘을 압력을 해야 되니까 그게 적색 거든요. 근데 온도 물론 헬륨 핵융합하고 바깥쪽에서 수소 핵융합을 했는데 그럼 방출되는 에너지가 커지겠지. 근데 팽창하는 비율이 더 크니까 온도는 떨어져서 적색이 됩니다. 똑같은 얘기 벌써 오늘 3번 했네. 다시 한번. 적색 거성이 되는 단계에서 핵은 어떻게 돼 전체적으로? 수축해. 그래서 중심에서 헬륨 핵융합하고 그 껍데기에서 수소 핵융합. 오케이? 그러면서 바깥쪽으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바깥쪽으로 팽창이 되는데 문제는 팽창률이 더 크다 보니까 온도는 떨어집니다. 표면 온도는 떨어집니다. 중심부 온도는 올라가고 표면 온도는 떨어집니다. 이랬을 때 질량에 따른 우리 태양은 누구까지? 헬륨 핵융합까지 산소까지는 만든다. 그 일부 산소. 그래서 산소는 기억 안 해도 돼요. 누구까지만 기억하자? 산소까지. 헬륨이 탄소 만드는 과정에서 좀 삑살이 나서 탄소 일부를 만듭니다. 응? 탄소하고 비교하면 원자보다 2배 차이죠. 그 단계에서 조금씩 이렇게 좀 삑사리가 나서 산소가 일부 만들어져요. 근데 이 산소는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웬만하면 탄소까지는 얘기하지. 그런데 태양보다 질량이 3배 이상 많이 무거운 데까지 누구까지 만든다? 철까지다. 누구까지? 철까지다. 이거는 뭐 통합과학 때 했으니까 문제 될 게 없겠고 여기까지지? 여기 잘 정리된 게 있네. 정력학 표명. 오케이? 누구? 우리 태양 정도 태양보다 많이 무거운 놈. PP반은 CNO 순환 반응. 오케이? 온도가 높을수록 어느 쪽이 우세해? CNO 쪽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오케이? 네. 우리 태양은 1500만 켈빈 정도 돼서 PP가 더 우세하게 일어나지만 온도가 더 높으면 CNO가 더 우세하게 일어날 것이다. 질량이 클수록 핵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태양 정도 핵은 크게 온도 차이가 없다.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많이 큰 새끼는 핵 내부에 온도 차이가 생기면서 핵 자체가 대류핵이라는 걸 가진다. 암기상. 질량 수명은 벌써 몇 번 떠들었으니까 질량 크면 명줄을 짧아짐. 그리고 이 진화 과정 누가 결정했어? 이게 야 여기 온도가 35 켈빈까지 올라갔어. 이 정도 되면 아까 그랬죠. 1억 뭐 철까지 가면 35 켈빈 넘어야 돼. 35 켈빈 상승은 가냐? 그 금속들이 융화된 플라즈마 상태, 전자를 다 떠든 플라즈마 상태가 돼야 돼. 사실 이쯤에 가면은 전자는 없다고 보면 돼요. 전자는 사실상 없는 거야, 저거.
여기서 뭐 탄소인데 거의 다 뭐야? 저거 다? 원자 핵만 있다고 보면 돼요. 전자는 지금 여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일부 있긴 하겠지만. 자, 요 왼쪽에 수소핵물과 이 반응이 결과로 생성되는 저 새끼는 이름이 뭘까요? 딱 봐. 몇 마리씩 있어? 두 마리, 두 마리. 헬륨이겠지? 네. 양성자 얘는 누구? 헬륨. 오른쪽 그려봅시다. 이거 대류층 보이죠? 네. 대류층이 보이면 얘는 태양보다 질량이 많이 무거운 놈. 오케이? 그래서 가와 나 상대적으로 질량 누가 커? 앞쪽이. 에? 그림 잘못 봤어. 이거 헷갈리라고 바꿔놓은 거야. 왼쪽에서 하는 거. 맞아. 그거 헷갈리라고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영. 그거를 똑같이 문제 내면 시험 문제 내는 놈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여인이. 이런 거를 낚시질이라고 그러죠. 네. 잘 낚였어. 대류핵이 있는 게 질량이 큰 놈이야. 오케이? 순서 정도는 핵, 복사, 대류. 대류핵, 복사. 순서 정도는 암기를 해둡시다. 네. 1번 문제 몇 개만 또 풀고 별의 에너지원을 준비하는 거야. 중력식 축도 있고 순서행이나 핵력은 주기회성이 주요 에너지 얘 누구야? 별의 탄생할 때 주요는 중력식 축이지. 네. 그럼 얘는 누가 되겠어? B. 헬륨이 될 거야. 그러면 A는 수소핵물합이다. B는 원시 별의 주요 에너지원이다. A는 C보다 낮은 온도에서 생성되죠? 되게 쉽지? 네. 알면 쉽고 모르면 못 풀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정신 차리고 잘 들읍시다. 다음. 얘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지. 뭐가 된 거야? 양성자 네 개가 헬륨 원자핵이 된 거야. 자, 그러면 별의 중심에서 얘가 이렇게 된 거죠? 정확하게 이렇게 된 거죠? 이거 이번에 중간고사 때 1학기 중간고사 때 통합과 어떤 선생님이 저걸 쓰라 그랬대. 근데 얘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강점. 정확하게 뭐야? 요거 있어야 되죠? 근데 나중에 맞게 해줬어. 처음에 틀렸다 그랬다가 나중에 맞게 해줬어. 그러면이니까. 왜? 누구는 이렇게 수소, 헬륨 이렇게 한글로 쓴 거야. 그래서 그냥 맞게 해줬다 그랬어. 정확하게 어떻게 풀게라고 얘기를 하고. 양이. 정확하게는 2학년 되면 저렇게 이온 표시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네. 탄소 원자? 여기 탄소 있어 없어? 네. 없어. 반응 전보다 질량이 더 작다. 맞는 얘기죠. 거기서 뭐 답이 나왔는데? 네. 태양 중심에서 일어나죠.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따라 에너지가 발생한다. 중심 온도가 약 1800만 켈빈 이상인 별에서는 탄소, 질소, CNO 순환 반응이 PP 반응보다 무시하게 돼요.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근데 핵심 반응식을 써라 하면 PP나 CNO나 둘 다 수소 4개가 헬륨 하나예요. 둘다 왼쪽은 PP 반응, 오른쪽은 CNO 순환 반응. 가는 양성자 반응. 그러네. 나에서 헬륨 원자핵이 융합하여 탄소 원자핵 무슨 소리야? 헬륨이 융합해서 탄소 만들었어요? 둘 다 수소가 융합해서 탄소가 만들어지는 반응이에요. 근데 이게 보이지? 네. 탄소 보이죠? 그래서 낚는 문제야. 그럼 기억은 맞고 니은은 들어가면 기억은 맞았는데 니은 빼니까 세 개가 없어졌어. 이것을 봐야 되네. 중심부에서 나가 우세하게 일어난다. 즉 CNO가 우세하다. 그게 온도가 더 높다. 가가 우세하게 일어나는 별보다 중심부 온도가 높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지. 오케이? 네.
알고 풀면 금방 풀어요. 모르면 힘들어서 그렇지. 자, AB 순서, 이거 AB 순서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얘가 신예로순환 반응이죠? 네. 얘가 PP 반응이죠? 그치? 이거 절대 바꾼다, 못 바꾼다? 없다. 이거 바꾸면 문제 오이고, 문제 그렇게 있는 놈은 미친놈이고. 자, A는 양성자 반응이다. 맞지? 중심 본도가 약 2천만 켈빈이면 이쯤이죠? 네. 그럼 누가 우세해야 돼? CMO요. 이런 주기율성 반응에서는 B 반응, 요 만 때문에 틀렸죠? 얘가 우세한 거지. 요 정도로 일어날 거 아니야? 요 정도로. 그치? 그러면 니은 들어간 거 또 빼. 태양의 중심부에는 A 반응이 우세하다. 이건 맞았지? 네. 태양은 어디 여기잖아. 그러니까 약간 더 PP가 더 우세하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티귿이다. 어려웠어요? 네. 야, 이게 너무 어려워. 이 정도면 할만하지 않았니? 야. 이 정도면 내신 이 정도 솔직히 그래서 완자는 이 책 풀 수 있다고 내신 대비됐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1학기 때 문제 풀어본 사람 알 거 아니야. 완자만 풀어갖고 답이 없다. 택도 없단 말이야. 화학 생명은 괜찮아요. 응? 지구가 제일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난 지구는 나는 이거 별도로 공부한 게 아니라 다큐멘터리만 보다가 이해를 한 거라. 진짜 어려워요. 응. 나 어느 날 지구과학을 내가 강의를 하는데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야. 선생님은 생물학이 전공이거든요. 보통 생물학 전공하신 분들은 생물화학을 강의하시죠. 근데 선생님은 지구과학을 더 많이 강의했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 생물 선생님은 많아. 생물 강의하시는 선생님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새로 오신 분이 자기는 지구과학 못한대. 솔직히 주변에 과학 선생님 중에서 지구과학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은근 많아요. 어떻게 해요? 그럼 생물 하시라고 내가 지구과학 하겠다. 그래서 지구과학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부터 접근이 어렵지가 않았거든. 왜냐면 다큐멘터리를 나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내셔널 지오그래피 트는 거야. 194번. 그 다음에 히스토리. 다큐멘터리 채널을 먼저 돌려봐요. 근데 요즘은 자꾸 막 다큐멘터리 채널에서 골동품 팔고 있고 동물농장 나오고 자꾸 이상한 거 나오고 싫어. 나는 원래 UFO, 우주 뭐 이런 거 있지. 그런 거 보려고 비싼 돈 내고. 나 TV 채널이 이 기본 채널에서 두 단계 위에 걸 보거든. 그래서 TV 수신료를 한 달에 10,000원 더, 만 몇천 원 더 내요. 난 TV를 또 주로 보고 유튜브도 좀 보고 그러는데 그때 내가 그 신청할 때는 내가 유튜브를 안 하고 있을게. 그래서 심해요가 최고인데. 심해요. 내 심해요 뭔가. 요즘은 심해요요. 난 돈 내고 영화 안 봐. 가끔 공짜 쿠폰 나와도 그냥 까먹고 있다가 썩혀. 하여간. 근데 선생님 그 다큐멘터리를 많이 봐서 이 지구가 이 얘기 있지? 이게 쉽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너네들 그걸 다 보라 그러면 시간이 내가 본 우주와 이게 이제 고등학교 수준의 과학 얘기 있지? 그거 다큐멘터리 본 거 다 합치면은 몇백 편이 될 텐데 그걸 다 보라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코스모스랑 지니어스 정도는 보면 되게 도움 많이 된다. 코스모스랑 지니어스. 그 두 개 합쳐봤자 한 15, 16시간 걸릴 거예요. 다 보는데. 그냥 미드 시즌 하나, 미드 시즌 하나 작살낸다 생각하시고 보면 돼요. 나는 그런 거 한번 보기 시작하면 한 하루 이틀 밤 새면서 그냥 보거든. 코스모스 책 읽으려다가 한 책 말고요. 답장 읽고 그만뒀던 기억 난다. 그런 거 책으로 읽다가 보면 그런 책은 자기 직전에 잠 안 올 때 읽는 책이고요. 근데 흥미 없는 사람은 코스모스 다큐멘터리 보면서도 되게 지루해하더라고. 흥미 없는 친구. 자, 뭐 이런 거는 요 가와 나의 차이가 뭘까? 가는 수소행융합을 뜻하고
나는 헬륨 핵융합을 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적색거성. 가는 헬륨만 생기고 있지. 그러니까 이 가가 주계열성을 뜻해.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가와 나는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주계열성과 적색거성이라 그랬지. 네. 탄소를 만들고 있으면 되는 적색거성이야. 오케이? 네. 주계열성은 수소 핵융합만 해야 된다. 이게 그 문제예요. 그래서 맞는 것만 골라라. 현재 태양은 가죠. 네. 두 번째, 가는 아니. 거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거짓말이지. 조금씩은 커지고 있지만 근데 개념상 거의 변하지 않는다. 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바깥쪽에서. 그걸 뭐라 그랬지? 아까 수소각 연소가 일어난다. 응. 그 평양선생님 분명히 저게 중요한 게 그거에 크리티컬 맞고 수소각이 없어졌어? 수소가 응? 수소가 평양 수소각 연소. 수소 근데 솔직히 수소각 연소는 그냥 수소 핵융합이 껍데기에서 일어난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되고 단어는 몰라도 된다고. 정력각 평형도 크기가 유지되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고 정력각 평형이라는 단어는 몰라도 된다. 별의 중심 온도는 나 쪽이 더 높죠. 가가 나보다 높다? 잘못됐어요. 나가 진화하여 가가 진화해서 나가 되겠지? 그러면 정답은 누가? 1번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7번 태양 정도는 누구야? 태양은 왼쪽이요. 그래 가가 해당이 돼요. 나는 태양보다 질량이 좀 많이 무거운 애들. 잘못된 거래. 질량은 가가 나보다 작다. 맞죠? 네. 난 이 비교급 문제가 항상 조심스럽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 볼 때 옛날에 부등호 표시를 꼭 해줬었어요. 그럼 좀 덜 헷갈려서. 중심도 온도는 나가 더 높겠죠? 당연히. 네. 수명은 누가 더 길어요? 질량 작은 놈이니까 가가 나보다 길어야 되고요. 가, 나 모두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생성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야. 위에서 둘 다 뭐라 그랬지? 주계열성이라고 했어. 주계열성은 뭐만 해? 수소 핵융합만 해야 돼. 태양의 내부 구조는 가에 해당이 되니까 틀린 건 5번. 9번. 가는 적색거성쯤 돼요. 뭐쯤 된다고? 핵융합 반응이 종료된 별, 가와 나의 내부 구조를.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 끝난 거야. 그럼 가는 우리 태양의 끄트머리쯤 됐겠고 나는 초신성 가기 직전이네. 가는 질량이 나보다 작다. 맞죠? 이놈의 비교급. 크다 작다는 항상 염두해 주세요. 조심하세요. 가는 최종 단계가 블랙홀은 못 되죠? 얘가 블랙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니은 들어간 거 또 빼? 나에서 중심 쪽에 있는 원소일수록 높은 온도에서 형성된다. 이건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실력어업 문제 이거 3번을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핵융합 온도가 높아진다. 무거운 원소일수록 그 얘기고 3번 A가 무슨 반응? B는? CNO. 근데 가는 질량 2배. 질량 높은 거죠. 네. 가는 태양보다 절대 등급이 나이 큽니다. 작아야죠. 네? 얘들아 가는 태양보다 어때요? 밝아요. 주계열성이라고 돼 있어. 뭐라고 돼 있다고? 열. 주계열성이야. 주계열성인데 그럼 가는 태양보다 질량이 크죠. 질량이 큰데 같은 주계열성이면 온도도 더 높고 훨씬 밝게 보이죠. 왜? 우리 HR도에서는 주계열성에서 질량 큰 건 이렇게 갔잖아. 위로 갔으니까 어때? 광도가 더 크죠. 네. 광도가 크면 절대 등급은 작아야죠. 야 이거 오른방 몇 번째야 이 사람들아. 물리다 이거. 그럼 온도가 크다. 온도가 크다. 밝기가 크다. 밝기가 더 밝으면 등급은 작다. 그래서 가운데 뭘 끼워넣어라. 밝기가 밝다, 흐리다를 끼워놓으면 절대 등급에서 안 헷갈린단 말이지. 됐니?
아니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헷갈리고 있어? A가 PP, B가 CNO야. 네. 여기서 가는 대류핵이 있죠? 네. 대류핵이 있으니까 뭐가 우세할까? B가 우세하게 돼. CM. 가 중심핵에서는 A가 B보다 많다가 아니라 B가 더 우세하게 돼. 온도가 높은 애니까. B가 우세하게 일어나는 별은 응? 뭔 소리야? B가 우세하게 일어나는 별은 A가 우세하게 일어나는 별보다 그렇죠. 온도가 높은 애들은 질량이 크겠지? 그러니까 수명이 짧아야죠. 오케이? 네. 그래서 그럼 니은 니은은 틀렸어. 에너지 생산량은 전체적으로 B 쪽의 온도가 높으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야 돼. 그럼 이거 디귿 하나네. 답이 2번이네. 2번. 요게 모의고사에 크게 여러 번 변형돼서 시험에 나왔어. 이게. 왼쪽은 무슨 뜻이야? 수소행륜합만 일어나고 있는 거야. 네. 뭐만 일어났다고? 수소의 오른쪽 나는 적색거성이에요. 뭐가 있어 가운데? 탄소 조금 있죠? 네. 탄소가 좀 있다는 얘기는 이미 헬륨 핵융합을 시작했다라는 소리야. 오케이? 그래서 나는 적색거성에 해당이 돼요. 오케이? 그럼 가와 나에서 태양의 모든 수소는 핵융합 반응에 이 모든 때문에 틀려. 핵융합에 참여하는 수소는 10%가 채 안 된다고요. 일부라고. 그래서 여기 학생 A는 완전 헛소리 한 거야. 오케이? 1번, 4번, 5번이 빠져. 그럼 B, C 둘 중에 하나만 맞았네? 누가 더 똑똑할까? 나의 태양은 적색거성 단계가 아직 아니라고. 오케이? 태양의 표면 온도는 가보다 응? 그러면서 나의 이거 맞네. 이거 B가 맞는 거네. 나의 태양은 적색거성. 나라 그랬으니까. 아까 나가 적색거성 단계라 그랬죠? 가운데 뭐가 만들어졌으니까 탄소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나가 적색거성이야. 그래서 B가 맞은 거야. 표면 온도는 누가 더 높아야 돼? 가가. 얘는 5,800켈빈 정도, 얘는 대략 3,500켈빈까지 떨어지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딱 보고 누가 적색거성인지 누가 주계열성인지 구분부터 해야 돼. 가운데 탄소가 있다? 무슨 뜻? 얘는 헬륨 핵융합이 시작됐구나. 오케이? 네. 4번. 이거는 무슨 소리? 기억이 주계열성이죠? 주계열성에서 거성 단계를 거쳐서 쭉 갑니다. 오케이? 가는 질량이 태양 정도라 그랬어. 뭐라고? 태양. 그러면 기억에서는 PP 반응이 CNO 순환보다 태양 정도니까 맞는 얘기죠? 두 번째, 니은이 막 적색거성으로 커져가는 거죠? 이때 중심부 온도는 올라가야 된다 그랬죠? 수축하면서 중심부 온도는 올라가고 표면 온도는 점점 떨어져야 돼요. 커지면서. 그래서 중심부 온도는 높아지고 표면 온도는 낮아진다. 거꾸로 얘기를 했네요. 니은은 땡. 나와 같은 내부 구조는 디귿에서 나타난다. 헬륨 핵융합이 시작됐죠? 네. 적색 거성이니까 디귿쯤이 맞죠.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그러지. 네. 헬륨 핵융합 반응, 적색 거성. 그러니까 디귿쯤에 해당이 되는 게 맞죠. 할 때도 수소 가는 연소는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오케이? 헬륨 핵이라고 안 돼 있어요.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돼 있지. 이름이 아니야. 자, 외계 행성계와 외계 생명체 탐사는 여기는 기말고사 범위가 확실하겠지? 네. 이 기말고사 범위가 너무 좁을 것 같아. 물론 마지막 단어는 좀 내용이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생물은 우리 다 나가고서 돌아가기로 했잖아. 근데 요청이 들어왔어. 다음 주부터 선생님 빽해요. 이래갖고 다음 주부터 얘는 분명이야? 아니 네. 지구과학은 중간고사 범위를 다시 한번 훑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시험 대비 교재 만들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